지난 2018년에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화면만으로 감정의 변화까지 세밀하게 포착해 파란을 일으켰던 서치의 아니슈차간 티 감독이 또 한편의 스릴러인 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도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연기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북미에서는 디즈니 계열의 스트리밍 사이트인 블루에서 공개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치가 많은 주목과 함께 호평을 받았던 만큼 런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작에 비하면 기상천외한 발상은 한참 줄어든 대신 이번에는 비교적 전공법으로 동일한 장르인 스릴러에 도전해 깔끔하고도 탄탄한 연출력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더 찬란하게 빛내는데 성공했습니다. You may not understand this right now, but I am doing what I know is best for you.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런은 마냥 행복해 보이던 어머니와 딸 사이에 작은 균열로 인해 불길한 기운이 나타나면서 시작합니다. 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과 장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우연히 어머니의 이름으로 처방된 약을 자신이 먹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뭔가 미심적인 구석이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눈을 피해 간신히 약의 정체를 알아낸 딸은 청천벽력 같은 진실로 말미암아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굳이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눈치채시겠지만 사라 폴슨이 연기한 어머니는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딸에게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데 감독은 애써 그걸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빠른 전개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바람에 예고편 못지않게 본편도 언뜻 끈끈해 보이는 모녀의 관계를 도입부에서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편집으로 빠르게 처리한 후에 곧장 본론을 꺼냅니다. 덕분에 이 영화는 거의 전부가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의 1인칭 시점에서 이루어지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나씩의 장점과 단점을 유발하는 발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장점은 작가와 감독의 캐릭터 구축과 맞물려 장애인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인상적이란 겁니다. 예컨대 이런 류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앓고 있는 장애는 대개 공포와 긴장을 생성하고 극대화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이자 장치로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다수의 공포 영화가 약자를 주인공 삼아 악당에게 쫓기거나 당하는 순간을 가학적으로 전시하는 것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오류를 범하는 반면, 런은 주인공의 장애가 하나의 제약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토대를 구성하는 틀로 작용하되, 본론은 어디까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그 틀을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깨고 나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폭력에 상대적으로 더 무방비인 상태인 몸으로 겁에 질리거나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누군가의 도움만 애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은 의지와 지혜를 갖고 스스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는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 페데 알바레즈 감독의 맨 인 더 다크가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는 주인공을 위협하는 공포의 주체가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니슈차간 티 감독은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택하면서 또 한 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대로 삼았으면서도 그걸 활용하고 응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독보적으로 빛나는 건 자신이 세운 특이한 성격의 무대에 갇히지 않은 채 유연하고 폭넓은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서치의 경우는 일찍이 한정적인 배경을 내세웠던 영화들이 거기에만 몰두한 탓에 온통 말초신경만 건드리는 연출로 일관해 정작 영화로서는 제 기능을 못했었다는 걸 반면교사로 삼았는지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마저 전달하면서 가족 영화라도 손색 없는 드라마까지 안기는 데 성공했었죠. 그런 서치와 달리 런은 어머니와 딸의 미스터리한 관계를 다루는 데다가 주인공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제외하면 그 흔한 노트북은커녕 스마트폰조차 없습니다. 서치가 딸을 찾기 위해 온갖 장비를 동원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를 담았던 것과는 정반대인데, 심지어 딸을 홈스쿨로 교육했기 때문에 친구 하나 없이 외딴 집에서 외부와는 거의 단절된 상태로 지내다는 것까지 더해서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런 조건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느껴져서 좀 억지스럽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개연성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인공은 1편 배달이 올 때마다 허겁지겁 달려나갈 정도로 자신이 지원한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말씀 안 드려도 감잡으셨겠지만 어머니가 중간에서 가로채 숨기기 때문에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설마 미국은 요즘도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하나요? 그리고 매번 중요한 지점에서 주인공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장 먼저 빌미를 제공하는 약만 해도 관객의 시점에서는 어머니가 우편물에 보이는 태도를 포함해 일찌감치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딸의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의심하다 못해 집요하게 파고들 만한 계기와 동기가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영화의 결정적인 기점을 제공하는 약국과 관련해서도 주인공이 이상한 행동을 일삼아 위기를 자초하죠. 이외에도 몇 가지 설정이 극의 흐름을 의식한 나머지 다소 인위적으로 작동해 부자연스러운 연결을 거듭하고 급기야 결말은 며칠 전에 봤던 내가 죽던 날처럼 그전까지의 페이스를 허무하게 무너뜨리면서 황급하게 마무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건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I mean, Chloe is Smart? Brave? 서치와 비교하면 런은 이렇게 눈에 띄는 결점이 덜어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소포머 징크스는 무시해도 될 만큼 대체적인 연출은 긴장을 훌륭하게 유지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공간인 집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스릴을 선사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 예고편에 잠시 나오는 저 장면은 마치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의 그 유명한 장면을 소박할지언정 리얼하게 오마주한 것만 같아 기특해 보였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머니의 감춰진 얼굴을 꽤 이른 시점에 공개하면서 미스터리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장애에 굴하지 않는 주인공의 홀로서기를 집중적으로 다뤄 지금까지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캐릭터를 만든 것도 칭찬이 마땅합니다. 욕심을 조금 부렸다면 초반에는 뭔지 알 수 없는 어머니와 딸의 오묘한 관계를 가지고 겨울질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균형 잡기는 대본에 포기하면서 빠른 전개를 택해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상영 시간으로 막을 내립니다. 덕분에 적지 않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으로 온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서너 장면을 제외하고 시종일관 딸의 시점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너무 단순하고 평면적인 캐릭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물론 자칫하면 악당을 미워한다는 비판을 여지가 다분한 바람에 불가피했을 수도 있으나, 저는 이 캐릭터가 간직한 비극과 거기에서 파생된 현재의 심리를 조금만 들여다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면죄부나 용서 같은 걸 운운하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서치가 스릴러인 와중에도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 드라마까지 품었던 것처럼 이 영화도 어머니의 아픔을 한데 녹여서 조용해졌으면 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아주 냉정하고 혹독하게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제가 괜한 동정심을 가졌던 것 같아 머쓱했습니다. 하긴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더 마음에 드는 결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네요. You need me.